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책한 부분에 관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책의 근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그리고 그 과정, 이것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뭐라는 그런 식의 막말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그 작년에 4+1 체제의 일원이었던 정의당에서조차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정말 막말이다 이런 얘기로 비판을 하고 있고, 일부 경향신문 같은 데 보도를 봐도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서는 당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그런 것까지 썼더군요. 그 초선 의원 혁신 포럼이라는 데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거기서 마치 초선 의원들을 이제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다. 그래서 장관이냐 당대표냐 이런 제목 아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결국 이게 어떤 품격 이것까지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그분이 인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것도 또 참 모르겠고요. 여하튼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핵심 논란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냈던 이 지휘권이라고 하는, 행사했다는 이 지휘권이라는 부분이 과연 정말 지휘권이냐? 이런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막말 논란과 별개의 논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휘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죠.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한 것이 두 번째 지휘권 행사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냈다는 그 공문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보냈다는 공문,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게 장관의 지휘권 행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총장 지휘권 행사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는데도,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았다. 이런 점을 시사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지휘권이 맞느냐? 이제 이거를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가 필요한 바, 대검 감찰부에서 우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의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 근거를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25일날 그 초선의원 포럼에서, 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검찰청법 8조가 뭐냐, 그럼 과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책임자로서,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거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이냐 아니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이냐? 당연히 구체적 사건이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검찰청법에 위반된 건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청법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고 대검 감찰부 중요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한 다음 뭐죠? 그래서 특정 사건에 관해서 감찰부에다가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법률상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그 수신 대상자에 보면, 왜냐면 왜 검찰청법 8조라고 자꾸 그 8조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신 대상자에 보면 검찰총장 이렇게만 써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검찰청 감찰 3과장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선 수사 검사를 지휘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법률상 지휘권 발동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냈다는 이 공문, 이게 그러면 지휘권이냐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지휘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이걸 지휘권이라고 한다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거에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검찰총장이 돼야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 3과장 이렇게 그 직접 그 감찰부의 검사까지 적시하면 이거는 8조에 위반되는 거죠. 8조는 검찰총장만이니까. 그러면 2005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의 그 공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는 이 우선 제목 자체가 수사지휘서입니다. 수사지휘서. 추미애 장관이 번안가에는 그런 수사지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수사지휘라고 이렇게 크게 제목을 달고 수신자 검찰총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건 관련 지휘다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지휘 그 제목 아래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점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내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데 이 제목도 수사지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는 헌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서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지휘다, 이건 수사지휘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뒤에 만약에 정말 수사지휘라고 하려고 한다면 헌법적 근거와 그 다음에 검찰청법 8조의 근거를 대고, 왜 그러냐면 모든 공문은요 처음에 이러저러한 일로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시는 뭐 헌법이면 헌법, 아니면 관련법 어디 뭐 검찰청법 8조 또 어디 몇 조 몇 조에 근거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수사지휘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이 빠졌다, 이 지시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과연 지휘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도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휘권을, 물론 그 논란을 벌이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냈다는 이 지시,
이 공문, 이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문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지휘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초선 의원 포럼 같은 데에서 이것을 수사지휘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수사지휘라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자, 이 공문을 보고서, 이 지시문을 보고서 법조계에서도 한번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장관급 검찰총장한테 뭐 본인 스스로 이건 지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지시를 겸허히 따르면 될 것을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장관의 언행, 이게 뭐 권은희 의원은 목불인견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우선 이건 막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걸 갖다 놓고 지휘랍시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지휘도 아니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건 지휘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지휘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명숙 사건뿐만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감찰 문제, 뭐 이 부분 가지고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검사장을 최근에 인사조치했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는 사람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말이다, 뭐 지휘랍시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이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검언유착의 본질은 뭐냐?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검언유착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서 한 내용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널A 기자가 끊임없이 유시민 이사장 뭐 비리 없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난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착입니까? 그러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유착이라는 의혹은 뭐냐면 바로 그 MBC에 제보했다는 그 지모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 사람과 가깝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만나서 뭐 또는 통화하는 그걸 녹음한 겁니다. 거기에 뭐 두 번째 만남부터는 MBC 카메라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공작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대화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는 실제 한동훈 검사장하고서는 유시민 얘기를 계속 물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검언유착입니까? 검언유착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지도 않은 것을 가서 그 지모 씨한테 얘기한 그 녹취가 있는 겁니다. 녹취가 그러니까 두 갈래죠. 그러면 이 본질은 이쪽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유착이 아닌데, 이쪽을 보면 했다 그러면 결국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팔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팔아서 취재를 했다라는 것이고, 검언유착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수사 중인데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결론까지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습니다. 감찰 중이더라도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건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다. 그런 거 보면 지휘권 문제도 지휘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휘권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번 법조계 인사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